연극이 시작됐다. 국내외 내노라 하는 극단들이 수원에 모여 저마다 개성 있는 무대를 연출한다.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퍼포먼스가 지역의 오랜 문화유산과 만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지금 수원은 가장 완벽한 연극 무대다. 수원에서 본격적인 연극 전문극단이 출연한 것은 1960년대다. 1961년 수원농고와 수원여고 연극반 출신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화홍극회는 사실상 수원과 경기 연극의 시작이다. 베니스의 상인 있잖아요. 그걸 우리 걸로 저기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판사를 이제 우리나라 걸로 해야 되니까 판사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법원에 가가지고 그려가지고 와서 반닥정이를 그려갖고 와서 만들고, 또 뭐냐면 버스가 출발할 때 부릉부릉 하잖아. 이런 녹음이 자료가 있어. 또 기차 기적소리 뽀뽀뽀 하잖아. 이거를 기차 역전에 가가지고 가서 통사정을 한 거야. 학생놈들이 와가지고 이 넓적한 그 저기 녹음기 이런 걸 갖고 와서 녹음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처음에는 기관사가 깜짝 놀란 거야. 너들 학생이 맞냐? 네, 하는 맞아요. 사정하니까 역에서 그것도 해주고.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화홍극회는 당시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많았지. 농대 강당이 꽉꽉 찼으니까. 직구분들 영감 뜨문뜨문 하잖아. 그때는 꽉꽉 찼어요. 왜냐면 볼거리들도 없었지만서도 그 뭘 한다니까는 뭘 하나 저기 한 사람들이 있었다시 꽉꽉 찼어요. 그러나 창단 이듬해 4회 공연을 끝으로 단원들의 군입대와 취업 등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수원 연극계는 오랜 침체기를 맞는다. 화홍극회 해산 이후 긴 암흑기를 보낸 수원 연극계는 1970년과 1971년 두 해에 걸쳐 앙코르, 성애, 얼 등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세 개의 극단이 동시에 생겨나면서 활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2년 만에 모두 활동을 중단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새로운 극단을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보편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히나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연출이나 극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수원은 물론 경기 지역 최초의 소극장인 돌다방 소극장. 이곳에서 수원 연극사의 결정적 장면이 탄생한다. 8, 90년대 수원 연극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극단 수원 예술극장이 태어난 것이다. 수원 연극계의 역량을 통합한 극단 수원 예술극장은 1979년 한국연극협회 수원지부로 정식 승인받고 이듬해에는 경기도 지회로 승격되면서 이후 경기 연극을 이끌게 된다. 보통 공연이 짧을 때는 일주일, 길게는 이제 앵콜로 하면 한 달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거의 주말에는 꽉 차고 주중에는 좀 70% 정도 이렇게 차는 정도로 그때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극장이 중앙극장이라고 로얄극장 두 군데 이 드라마를 있는데 연극은 거의 없으니까 어떤 욕구 충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비슷한 시기 수원 예술극장과 더불어
80년대 수원 연극을 이끈 쌍두마차인 극단 성이 잉태되고 있었다. 1983년 창단한 극단 성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는 유일무이한 수원 연극의 간판이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연극 연습은 할 데가 없어서 거의 다 운동장에서 했어.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유신고등학교하고 3.1상고에서 강당을 빌려줘서 그 선생님이 뭐 교장 앞에 가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하면서 조금 나아진 거지. 대단했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굉장한 것 같아. 그 열정은 뭐 진짜 밤새고 연습했으니까. 밤새고 연습했어. 미친 듯이 했으니까.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연극인들은 1981년 드디어 자신들만의 전용 극장을 개관한다. 당시 예식장이었던 건물의 예식홀 하나를 연극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화홍 소극장은 공연만을 위한 수원 최초의 전문 소극장이다. 너무 행복했죠. 그 예식장 사장님이 얘들이 너무해 쓰는구나. 예식장도 잘 안 되는데 청실하나 부셔라. 부셔가지고 니들이 써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오한마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우리가 다 부신 거지. 예식장 위가 높잖아 조금. 그걸 다 부신 거지. 부시고 의자는 그냥 쓰고. 그래서 뭐 총 동원해가지고 뭐 밤새서 일했죠. 그리고 조명 달고 거기서 공연을 했죠. 관객 꽤 있었어요. 80년대는 수원 연극의 부흥기이자 소극장 전성시대였다. 수많은 연극들이 소극장과 함께 태어났고 소극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졌다. 무대를 찾아 떠돌던 연극인들에게 소극장은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다. 전용 극장이 아니더라도 연극만 할 수 있다면 연극인들은 어디든 달려갔다. 중앙극장 자리 그 뒤에 PM2라고 레스토랑에다가 작게 무대를 만들어서 카페 테아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극을 했죠. 각설이도 거기서 한 거였고 나도 그때 83년대 거기서 데뷔한 거고. 그렇죠.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레스토랑이니까 뭐 돈가스 먹고 함박스테이크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 구퉁이로 그리고 조명기 몇 개 달아놓고 조그맣게 무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돌다방 소극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주축 멤버들이 협회 활동에 주력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수원예술극장은 80년대 중반 다시 소극장을 열고 재기에 성공한다. 관객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잘 됐어요. 관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3차, 4차까지 앵콜 공연에서 4개월 정도를 공연한 작품도 있고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누구 어떤 여자랑 뭐 가면 전화서 그 사람 뭐 데이트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렇게 연극하면서 그렇게 대중의 인지도까지도 올라갔을 정도로 였었던 시기였었죠, 그 당시가. 극단 성도, 화홍 소극장 폐관 이후 거듭된 떠돌이 생활과 잠시 신풍동 소극장을 거쳐 1988년 장안문 로터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른바 80년대 후반 남문을 중심으로 한 극단 수원예술극장과 북문을 중심으로 한 극단 성의 양강구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수원에 양대 극단이 있었어요. 팔달문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이 수원예술극장이었고요. 장안문을 중심으로 하는 극단이 극단성이었습니다. 이게 수원이 이제 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제 장안문 쪽도 굉장히 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제 팔달문은 아주 유명한 시장부터 시작해서 워낙 여기는 뭐 굉장히 이제 지금은 구도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심지였죠. 수원예술극장이 보다 대중적인 연극을 지향했다면 극단성은 좀 더 사회의식이 있는 연극을 주로 올리면서 수원의 두 극단은 관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번역극이 제일 많았고요. 그 번역극 중에서도 코미디 쪽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게 아무래도 심각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가벼운 연극이 일단 관객들한테 알려지고 많이 오게끔 하고 많이 보여지게 하기에는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주로 많이 했어요. 뭐 북수동에서 있을 때 전투 경찰이 와서 이제 그 관객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공연을 감행하고 막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그거는 뭐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게 이제 5.18 얘기 금이의 5월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공연했죠. 몇 달 동안. 예. 그래서 공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밖으로는 안 나가겠다 약속하고 이제 공연만 계속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죠.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수원 연극계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전신인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고 경기 도립극단이 창단되었다. 한국연극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살 길은 시, 군, 도립 이런 연극 단체가 관립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제 운동이 벌어진 거죠. 전국적으로 국립만 있을 게 아니라 전국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각 지부들이 이제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선두 주자를 달리는 게 이제 수원의 이재인 씨와 이제 인천 시립극단 쪽이에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본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원 연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경사를 맞았지만 오히려 지역 연극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객들은 시설 좋은 큰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소극장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이게 작품을 하면서 관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늘 갖고 연극을 해요. 어느 날 악몽처럼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상상을 늘 했거든요. 막상 딱 닥치잖아요. 그럼 너무 공허하죠. 하지만 경기 도립극단 출범 이후에도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자생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경기 도립극단에 들어갔던 수원 예술극장 단원들이 나와서 만든 극단 예인을 비롯해 한우리, 촌벽 등의 전문 극단들과 직장, 주부극단 등 많은 아마추어 극단들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작은 무대들을 이어갔다. 그리고 90년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수원 연극이 자생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역에 이렇게 수원에서 활동하는 극단으로서 수원에 관련된 작품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든 있는 극단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찾다 보니까 수원 출신의 좀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번 조명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혜석이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아무래도 첫 작품이고 또 수원의 그 여류화가를 또 그 모델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공부를 또 그 사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데뷔하기 전에 공부 사전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작가 선생님하고 같이 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그 연극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첫 작품을 진행하게 됐죠. 극단 성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조명한 창작극들을 끊임없이 선보였다. 지역의 한계를 오히려 지역색으로 정면 돌파한 이런 시도들은 성공적이었다. 수원 최초로 일본, 이집트 등 해외 국제연극제에 참가해 수원 지역의 이야기로 큰 호응을 얻고 전국적으로도 수원 연극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점차 규모 있는 연극에 밀려 소극장 시대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연극계가 지역의 소재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찾아낸 것이다. 그중 백미는 1996년 수원 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 극단 성이 기획한 수원성 국제연극제였다. 화서문을 주무대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의 유명 극단들과
극단 성이 펼친 아름다운 향연은 지역의 문화유산이 훌륭한 연극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시민들이 그때가 인구가 그도 한 6, 70만 됐거든요. 수원 시민들이 거둔 돈이 후원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 내신 분들이 다 관객이었고 그분들이 또 홍보하고 그러니 뭐 관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시민 전체가 막 다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그렇게 시작돼요. 처음엔 2년에 한 번 여는 비엔날레였던 수원성 국제연극제는 1998년 수원화성 국제연극 무용제란 이름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로 세상의 이목을 끌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환됐다. 이듬해인 1999년엔 지역의 문화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진용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고 수원화성 국제연극제로 거듭났다. 수원화성 국제연극제는 점차 외연을 확대하며 내실 있는 기획으로 국내외 유수의 극단들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국제연극제로 자리매김했고 2015년부터 현재 이름인 수원연극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가 정말 그거는 정말 좋은 기획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수원에 아무리 좋은 극장을 만들어 놔도 서울보다 좋지 않거든요. 수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성곽을 배경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정조대왕이나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그거는 서울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것도 할 거 많고 관심을 별로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 연극축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21세기 수원 연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극장이 사라진 시대, 그것은 풀뿌리 연극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배우하고 관객이 바로 코앞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보는지 뭐 어떻게 보는지 다 느껴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기를 주고 기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큰 극장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그 정감 어리고 막 열정이 묻어나는 그런. 제가 수원의 연극의 어떤 역사를 볼 때도 저는 감히 공연장 역사라고 봐요. 미래의 어떤 연극을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극을 만약 수원에서 다시금 뭔가 중흥을 해야 한다면 이제 극장을 꼭 고민에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의 몸짓과 대사 하나하나에 관객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수원 아마추어 극단 메카네의 무대는 관객의 숨소리까지 담아낸 후에야 막을 내린다. 평소에 연극 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리고 뭐 대학로 가야 볼 수 있어서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극단이 있고 그리고 오늘같이 고퀄리티 연극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 이제 여기 자주 오게 돼서 많은 연극을 또 하고 해서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떤 모습에?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이들을 무대로 모은 힘은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다. 현실에 부딪혀서 계속 못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게 되고 자꾸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 다니고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계속 뭐 공연을 볼 때마다 막 좀 슬프더라고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극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라 정말 뭐 늦게 끝나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날들은 빨리 와서 연습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플 다이어리도 있다. 지역의 아마추어 극단이 수년간 정기 공연을 하고
자신들만의 소극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 공연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공연 활동도 상당히 좀 그게 한정적인 그런 공연 활동이 되고 있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소극장을 만든 거고, 민간 차원에서 이 소극장은 저희들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건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0만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수원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60년대 화홍극회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수원의 수많은 전문 극단이 역사로만 남은 지금, 그 빈자리를 많은 아마추어 극단들이 채우고 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도 이들은 수원극단연합회를 조직해 함께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8개 극단이 그 수원극단연합회라고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재단에서 그 추진했던 그 활동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원 연극축제, 국제연극제를 통해 가지고 시민 플린지의 그 프로그램 내에 참여했던 극단들이 있거든요. 그 극단들이 지금 모아진 거예요. 아마 재단에서 그런 활동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희들 극단이 있는 조차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수원은 굵직한 수원 연극축제와 경기 도립극단 등 중량감 있는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엔 열정으로 가득 찬 작은 무대들이 펼쳐지고 있다. 관립에서는 관립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야생에서 그런 소극장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양쪽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관객들이 여러 종류의 이런 연극도 보고 아주 소시민적인 그런 연극도 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수원 연극 반세기. 도시는 커졌고 무대도 커졌다. 그 사이 땀과 눈물을 받아내던 수많은 무대들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극본과 배우가 바뀐 채 또 다른 무대가 오른다. 분명한 것은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